네, 어닝 쇼크 우려의 시장이 떨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 속속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런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정중동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전략을 또 마련하고 향후 시장을 준비해야 될지요. 오늘 이슈 투데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중에 어제 1900선 위협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뒷심을 발휘를 했죠. 네. 대내외 호재가 없는 주식시장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85포인트 하락한 1913.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960선을 바라보던 지수가 4일째 하락하면서 간신히 1910선을 지켜냈지만 장중 1901선까지 저점을 낮추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며 3천억 원 이상 매물을 내놓은 탓에 장중 코스피 19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 물량을 확대하면서 1910선은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감안은 했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대규모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찌감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 쇼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발표한 118개 주요 상장사 가운데 77%인 91개사가 최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월초 대비 낮췄습니다. 21개 기업은 전망치가 증가했지만 그 폭이 0.0에서 8% 수준에 그쳤고요. 3개사는 변동이 없었는데요. 또 나머지 3곳 역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가운데 2곳은 적자 폭이 줄었고 한 곳은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3분기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 속에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심각한 부진을 보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세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전망치가 계속 안 그래도 좀 낮게 나왔었는데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기대감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달 초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8조 원대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은 SK,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또 현대중공업 등 각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이달 초보다는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항공과 해운, 또 철강과 통신, 은행, 기계 등의 업종의 하락폭이 커서 어닝 쇼크 우선 대상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통신업종의 경우는 LG U+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달 초 403억 원에서 최근 212억 원으로 47.4%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SK텔레콤은 15.4%, 또 KT는 6.3% 각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항공 해운 업종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돼 아시아나항공은 17.4%, 또 대한항공은 8.1%, 한진해운은 17.1% 각각 떨어졌습니다. 네, 그나마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쪽이요. IT가 아닐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LG전자도 좀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면서 어제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었는데요. IT 섹터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기대감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주도 어닝 쇼크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쪽 섹터죠. 네, 내수업종인 은행의 전망치도 크게 떨어져서 어닝 쇼크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62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21.7% 줄어든 것을 비롯을 해서 KB금융이 12.5%, 기업은행 11.8% 줄었고요. 또 우리금융과 또 신한지주 역시 각각 9%와 8%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외환은행도 7.2% 추정치가 하락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3분기 잠정 실적을 일찍 발표한 기업들에서 역시 어닝 쇼크는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이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전분기보다 30.4% 감소한 369억 원이었고요. 이는 이달 초 전망치 608억 원이나 또 최근 전망치 545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OCI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330억 원으로 이달 초 전망치 810억 원보다 59.2% 적었고요. S1은 279억 원으로 이달 초 예상됐던 401억 원보다 30.5% 낮아졌습니다.
네, 일단 실적 우려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 선 반영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한 쪽이 경기 방어주거든요. 최근에 연속적인 좀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네, 어제 장에서도 경기 방어주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아제약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3.9% 상승을 하는 등 제약주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화제약은 다국지역 제약회사인 알보젠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으로 나흘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빙그레와 대상, 오리온 등 음식료주 역시 약세장 속에서 경기 방어주로 부각이 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짙은 통신주의 경우 KT는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4.1% 상승을 했는데요. 이처럼 당분간 경기 방어주가 투자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주와 또 중소형주를 놓고 봐도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역시 또 이쪽에서 좀 기대감을 더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개별 코스닥주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부재로 중소형주가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고 또 최근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내건 정치권의 움직임과 대선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역시 펀더멘탈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주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과 문화, 또 여행, 카지노 등 한류 오락 관련 업종의 강세와 제약 및 바이오 업종, 또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현재 시황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형주가 무조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의 변화나 코스피의 가격 조정, 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지속 등을 감안을 하면 역시 중소형주가 안전지대가 될 수만은 없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확인이 된 것처럼 1900선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좀 증권가의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을 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 낙폭과대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구체적인 전략도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